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림책 읽어주세요 조준영 지음 이 그림책 읽어주세요 책을 사왔는데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림책 읽어주세요 책에 그림책의 정의를 아주 재미있게 이 작가가 기록을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속면지는 이렇게 연보라색인데요, 그림책 읽어주세요. 이분은 그림책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을까요?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조준영이라는 작가분이 정의를 내렸는데, 그림책이란 재밌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대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3가지만 고르도록 하여라. 그 어머니는 깊이 생각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노인이 나타나서 아이에게 필요한 게 몇 가지만, 3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밥과 놀이와 그림책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어머니로다. 그리고 노인은 그 어머니에게 밥과 놀이와 그림책을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노인이 준 3가지 밥과 놀이와 그림책을 가지고 가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는 일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3가지, 이 작가가 얘기하는 3가지가 있어서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분을 풀어나갈지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어린에게는 몸의 양식이 되는 밥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놀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림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저도 이 말에 좀 동의가 돼요. 그 3가지만으로도 어린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랬어요. 현명한 어머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그림책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에게 그림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각과 정서와 마음,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식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린이의 생각과 정서와 마음, 그들의 순수한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림책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키가 크고 살이 찌는 것처럼 그림책을 보며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이에게 있어서 그림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비유로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 마음의 양식인 그림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강의를 가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좋은 그림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진짜 좋은 그림책은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인터넷을 뒤져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좋은 그림책이란 뭘까요? 그 아이의 상황에, 또 그 아이가 좋아하는 또 기질이 뭔지, 이렇게 그 아이에 맞는 그것이 아이가 또 좋아하는 그림책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분은 우리 그림책을 필수 영양소에 비유했는데요. 필수 영양소인 그림책이 필수 영양소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필수 영양소인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이 골고루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림책이 필수 영양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굶주리거나 체하거나 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음식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고 모자라면 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그림책도 어린이에게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림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그림책이 없어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잘 자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요?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걸 듣고 보는 어린이의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나요? 아이들을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저희는 1대1 상담도 그림책으로 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보면 그 아이들이 호기심 많은 눈동자, 그 아이들이 몰입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림책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맛있게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자, 맛있게 먹는지, 눈으로도 맛있게 먹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사랑스러운 눈을 본 사람은 그에게 그림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 시기에 아이들의 생명이 그림책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서 유아들의 마음과 영혼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림책이 주는 세계를 필요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 하늘만큼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린이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그림책을 어떻게 하면 잘 골라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또 선생님들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또 선생님들이 골라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어린이가 그냥 골라서 먹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가 골라주어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만약 어린이와 같이 버섯을 따러 갔다가 어린이에게 내가 알아서 버섯을 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는 것이든 먹을 수 없는 것이든 아무거나 마구 딸 것입니다. 그 중에 독버섯이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독버섯은 모양과 색깔이 예쁘고 화려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독버섯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한 작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많은 그림책이 나와 있고 책이 나와 있지만 그 연령대에 맞지 않는 또 독과 같은 그림책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버섯을 보면서 어느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잘 먹을 수 있는, 골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그림책을 골라서 먹여주어야 한다. 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더러는 어린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책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 될 해로운 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의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린다. 그래서 어린이의 마음에 독버섯을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그림책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그림책을 먹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그림책이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이에게 골고루 먹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책이라도 어린이는 보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머니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머니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꼭 어린이의 입맛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림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수준으로만 고르거나 지나친 욕심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생각과 수준에 맞는 그림책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먹고 부담스럽거나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책은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그림책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림책을 요리한다는 것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요리로 비유했는데요. 이 참 작가가 그림책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 같아요.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 재료가 있다 해도 그것을 요리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흔치는 않고 무작정 날 것으로 먹으면 곧 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림책도 그냥 어린이 혼자서 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다.
별로 영양이 없거나 영양이 있어도 아주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그림책을 읽어주어야 한다.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어머니가 그림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 혼자 읽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글만 보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림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달걀과 밀가루가 섞여야 하는 것처럼 글과 그림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그림책은 제가 보기에 글과 그림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어머니가 읽어줘야 되는데 빵을 먹으려면 달걀 먼저 먹고 밀가루를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뭐냐면 혼자 아이들에게 책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다고요? 달걀 먼저 먹고 밀가루 나중에 먹으라 이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어머니가 읽어주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그림을 보아야 한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그림책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까요?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지듯이 어머니가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 어린이가 느끼는 맛도 달라집니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그림책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림책 그대로 읽어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머니들이 요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불필요한 조미료나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너무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식이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한 것 같이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을 손에 대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책을 그림책 그대로 읽어주라는 것은 그림책에 지나친 욕심이나 군더더기를 붙여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한글을 깨쳤으면 한다든가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든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욕심으로 그림책을 읽어준다면 그림책의 맛도 살릴 수도 없고 이 아이가 그림책을 싫어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 재료의 맛을 가장 잘 살려서 요리했을 때 제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림책도 그림책 그대로 읽어준다면 어린이들이 그림책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책의 맛을 좋아하게 되고 나아가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된다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영양이 충분해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고 운동이나 공부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공부만 하게 된다면 어린이는 몸이 허약해지고 공부도 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밭을 읽어 놓지도 않고 거름도 없이 씨앗 먼저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은 곧 말라버리거나 제대로 자랄 수 없겠지요. 이 시기의 어린이는 먼저 마음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 많은 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림책으로 가능합니다. 그림책으로 어린이 마음을 기름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밭에 씨를 뿌린다면 분명히 건강한 싹과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그림책 읽어주세요. 이 작가가 그림책을 어디에 음식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필수 영양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그림책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기를 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